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 원통좌표계 개념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원통좌표계를 왜 알아야 되냐면 분명히 물리 현상이 이렇게 x, y, z 직각좌표계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운동이 있을 때는 이런 지름을 가지는 운동이 있거든요. 반지름을 가지고 회전하는 그런 운동을 다룰 때는 또 새로운 좌표계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력학뿐만 아니고도 나중에 유체학을 배우게 되면 유체학에서 또 키네매틱스를 배웁니다. 거기서 가속도나 뭐 연속 방정식 그리고 와도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개념이 쓰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속도 장에서 가속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와도를 구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오늘 배운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할 때도 이 가속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력학 자체로도 좀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유체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꼭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워밍업으로 직각좌표계 먼저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경로를 가지는 운동이 있겠죠. 여기서 입자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P라고 하고 좌표를 X점, X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P점의 위치 벡터를 S벡터라고 했을 때 위치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X좌표고 얘는 X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Y좌표의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가 표현이 될 건데요. 그러면 위치 벡터를 속도로 한번 미분하면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곱의 미분 형태거든요. 왜냐면 x 곱하기 i 벡터 그리고 y 곱하기 j 벡터 이렇게 되니까 얘 한 번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얘 한 번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곱의 미분으로 미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di 벡터 dt 그다음에 dj 벡터 dt 이거를 조금 잘 봐야 됩니다. 보시면 시간이 지난다고 했을 때 이 P점은 뭔가 새로운 P점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새로운 P점으로 이동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위치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변하더라도 이 기준축은 절대 변화하지 않죠. 여기서 x, y축은 그대로입니다. 뭐 움직이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x, y축이 그대로고 당연하게 i 벡터, j 벡터도 그대로입니다. 벡터가 그대로라는 것은 크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크기는 어차피 1이니까 변할 일이 없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 방향으로 i 벡터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변해도. 그 말은 시간에 무관한 함수라는 거고 얘는 0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x방향의 속도는 스몰 u라고 많이 쓰고요. y방향의 속도는
스몰 v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유도를 한번 했냐면 그냥 얘를 한번 미분했을 때 이 x만 미분하고 y만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벡터는 그냥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곱의 미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미분하고 이 벡터를 미분한 게 포함이 되는데 직각절벽의 경우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안 써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직선 운동 말고 반지름을 가지는 뭐 그런 회전 운동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회전하는 운동도 분명히 자연계에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물리 현상이. 이런 운동에서 요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곡선의 접선, 탄젠트 방향을 et, 이 곡선의 법선, 노멀 방향을 e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s 벡터는 요 벡터거든요. s 벡터는 r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en 방향으로 가는 벡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도를 알기 위해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r 닷 en 플러스 r en 닷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r 닷 en 여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직선 운동에서도 많이 보던 형태예요. 근데 en 다시 있다는 거죠. 얘를 얘가 0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얘가 0이었거든요. 이 방향 벡터를 미분하면 얘는 여기서 0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를 한번 확대를 해서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얘는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위치에서는 또 그 새로운 위치에 따른 새로운 en 벡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et 벡터가 생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고, 위치가 바뀌면 이 en 벡터의 방향이 바뀌죠. et 벡터도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en 닷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정말 미소한 시간 후에는 얘가 미소하게 변화하겠죠. 이렇게 얘가 굉장히 미소하게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미소하게 변할 텐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네,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t, et, 이 et 벡터의 미소 변화량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겠죠. 그럼 이 말은 여기서 마이너스 et 벡터 플러스 et 다시 벡터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t 벡터는 얘를 거꾸로 가주면 되고 et 다시 벡터는 그냥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DET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미소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미소각도거든요. D세타, 얘도 D세타.
그러면 얘가 단위 벡터니까 크기는 1이죠. 그리고 여기 사이값이 d세타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 할 때 r 세타는 l, 요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d세타라는 벡터의 크기는 det라는 이런 새롭게 정의된 벡터의 크기는 d세타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길이가 d세타니까. 그렇죠. 근데 크기가 d세타고 방향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en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et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세타 닷의 마이너스 en 벡터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n 벡터의 미소 변화량을 보면 en 나중 거 빼기 en 처음 거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마이너스 en 플러스 en 다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en 플러스 en 다시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den이라는 벡터가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n 벡터의 크기는 1이죠. 그리고 사이값은 d세타니까 이 길이는 d세타라는 길이를 가집니다. 그러면 den이라는 벡터는 d세타라는 크기와 여기서 et 방향이죠. et 방향을 가지는 벡터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똑같이 시간으로 나눠주면 세타 닷 et가 됩니다. 결론은 en 벡터 닷은 세타 닷 et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알고 다시 구해볼게요. 여기서 v는 r 닷 en 플러스 여기 en 벡터 그대로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 세타 닷 et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그냥 똑같죠. 이거를 한 번만 더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 곱의 미분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가 곱돼 있으니까 항이 두 개 나오고 여기는 세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항이 세 개가 나오겠죠. r2 닷 en 벡터 플러스 r 닷 en 닷 플러스 r 닷 세타 닷 et 플러스 r 세타 2 닷 et 플러스 r 세타 닷 et 벡터 닷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en 닷 et 닷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요. en 닷 et 닷 얘를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쓰고 en 닷은 세타 닷 et니까 그리고 et 닷은 마이너스 세타 닷 en 벡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벡터끼리 묶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근데 이런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벡터를 막 미분하고 하는 것을 그냥 미적분이 아니고 벡터를 미적분한다고 해서 네, 벡터 칼큘러스라고 하는데요.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동력화학 시간에서라도 이렇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대학 수학이나 공업 수학 하면은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이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처음에 이 t 벡터가 있고 em 벡터가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런 궤도상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회전을 할 텐데 얘를 여기 갖다 붙이고 얘를 여기 이렇게 갖다 붙여서 비교를 해보면 이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얘도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방향이 ET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도가 클 때 얘기고 지금 각도가 굉장히 미소하거든요. 굉장히 미소한 시간에 미소한 변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있다고 해서 나중에 위치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변화는 바로 옆에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해도 굉장히 미소하게 회전하겠죠. 굉장히 미소하게 굉장히 조금만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게 뭐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0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은 ET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은 마이너스 EM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보면 우리가 이런 원운동이잖아요. 여기서는 반지름 R이 고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R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도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겠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한 번 더 미분해도 0이겠죠. 그리고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각 속도가 어떤 일정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 다시 상수니까 세타 투닷은 0이겠죠. 그럼 얘를 적용을 해보면 R닷 날아가고요. R닷 날아가죠. 그리고 R2닷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R 세타닷 제곱 이 n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 접선 방향으로는 가속도를 가지지 않고 마이너스 2n 방향으로만 가속도를 가진다 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워주셨을 건데요. 이 동력학으로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타 다시 우리가 뭔가 많이 익숙한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좀 익숙하게 바꿔보면 여기 길이가 S고 얘가 R, 얘가 세타일 때 R 세타는 S죠. 변이. 그럼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여기서 R은 일정하니까 R 세타 닷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R 닷 세타 플러스 R 세타 닷은 V 이렇게 되겠죠. 근데 등속 원운동이니까 R 닷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타 닷은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심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면서도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이 나중에 오일러 방정식 유체학에서 유도할 때도 중요하게 사용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좌표계 속도, 가속도, 성분 구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이 뒤쪽에 또 여기서 발전되는 개념이 뭐냐면 구좌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많이 쓰이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결과만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그냥 이해만 하고 굳이 이렇게 증명을 잘 알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연구실이 뭐 그런 쪽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내용만 아셔도 나중에 유착학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